철학, 고트로브 프레게, 그의 저서 산수의 기초와 뜻과 지시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트로브 프레게는 독일의 수학자, 철학자입니다. 그를 두고 한 철학자가 분석 철학적인 전통에 속해 있는가, 속해 있지 않는가를 판가름하는 것은 그가 프레게 사상에 얼마나 근접해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생전에 주목받지 못했으나 사후 인정을 받으며 논리학을 발전시키는데 큰 업적을 세웠습니다. 또한 언어 수리 철학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의 생애를 보자면 프레게는 독일에서 태어나 게팅겐 대학교에서 철학, 물리학, 수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이후 예나 대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죠. 여러 저서들을 쓰지만 크게 인정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학문에 관심을 가진 버드런트 러셀과 교류하였죠.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사상에 모순이 계속 발견되자 낙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문에 대한 관심을 놓아버리지 않고 계속 논리학에 대한 글을 쓰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이후 어느 정도의 큰 영향을 줄 것을 모르고 말이죠. 프레게는 논리학이 객관적이라고 보며 철학은 논리학을 통해 엄밀히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세상을 명료하게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는 개념 표기법을 주장하며 기호를 통해 언어의 타당성과 증명될 수 있는 명제를 구분하였습니다. 표기법은 현대 수리 논리학에서 새롭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정 개념, 뭐뭐이 아니다. 함의 개념, 뭐뭐이면 뭐뭐다. 동치 개념, 뭐뭐인 경우에 그리고 그런 경우에만 뭐뭐다. 전칭기호, 모든 등이 있죠. 이러한 표기를 사용하며 일상 언어에 있는 다의성, 애매성을 제거하여 이상 언어로 수리 논리학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는 산수를 논리적 진리로 환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논리주의라고 합니다. 산수가 논리학의 기반에 있으며 추론과 분석을 통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프레게가 부른 명칭은 아니지만 이후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프레게는 먼저 산수에 대한 견해를 비판하는데 미를 이야기합니다. 밀은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증명할 때 예로 경험할 수 있는 사과 하나를 가져와서 사과 2개를 보여주어 산수가 옳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예로 184,733 더하기 234,596은 419,329라는 계산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만큼의 사과 혹은 사물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것은 무리가 있고 더 클수록 증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프레게는 경험에 의해 설명되는 수학은 보편성을 가지지 못하며 수학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산수는 선험적 분석적이며 셀 수 있는 영역을 지배한다고 말하죠. 여기서 칸트가 수학을 종합적이라고 본 것을 비판합니다. 수학은 경험적으로 종합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죠. 또한 산수는 가장 넓은 영역이라고도 하는데 사고 가능한 모든 것이 그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산수는 수라는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프레게는 수 넘버를 정의하고자 합니다. 개별수와 일반적인 기수를 구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는 기수, 집합 원소의 수입니다. 개별수는 1, 2 같은 개별적인 수를 말합니다. 먼저 전통적인 입장이었던 수가 외부 사물의 속성, 주관적 창조물, 집합이라는 주장들을 비판합니다. 첫 번째로 사물의 속성인 색, 무게, 딱딱함 등과 다르게 수는 사물로부터 추상화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수가 주관적 창조물이 아니라는 것은 예로 3이라는 수가 주관적인 사람들의 표상이라면 각각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는 객관적이지 못한다고 하죠. 누군가에게 손가락 3개가 3이고 누군가가 손가락 2개를 3이라고 한다면 수는 성립되지 못합니다. 집합 또한 수는 사물과 사물을 덧붙이면서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하죠. 사과 2개의 집합이 숫자 2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2가 있기에 사과 2개를 셀 수 있는 것이죠. 집합, 다수, 여럿이라는 표현은 불분명하기에 수를 설명하는데 부적합하다고 말합니다. 이를 비판하며 수를 개념, 외연을 통하여 설명하죠. 개념, 컨셉은
그것에 귀속된 대상들이 있습니다. 예로 독일의 철학자라는 개념은 칸트, 헤겔, 니체 등이 포함되어 있는 대상들입니다. 여기서 칸트, 헤겔, 니체 등이 개념의 외연, 익스텐션이 되죠. 집합 X가 독일의 철학자를 의미한다면 집합 X의 원소로 칸트, 헤겔, 니체 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외연은 공집합인 것이죠. 개념들은 외연의 집합들을 통해 수는 집합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집합들의 집합입니다. 예로 하늘을 나는 펭귄은 없기에 0을 나타내는 개념, 사람의 뇌는 하나이기에 1을 나타내는 개념, 사람의 눈은 2개이기에 2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는 수를 정의한 것 같지만 문제가 생기고 말죠. 이러한 집합은 순환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를 이용해 수를 정의한 것이 되죠. 개수를 이용해 수를 정의한 것입니다. 또한 개념들은 무한히 열거할 수 있기에 무의미하게 되면서 명확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념들은 외연에 의존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펭귄은 하늘을 못 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0이라는 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험이라는 요소가 수에 포함되어 있으며 하늘을 나는 펭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도 않죠. 이는 프레게가 수를 논리적으로 명징하게 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프레게는 개념의 동수를 통해 수의 정의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예로 두 개념 F와 G가 동수일 때 FR에 속하는 대상들은 GR에 속하는 대상들과 1대1 대응이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통해 0은 X는 X가 아니다와 1대1 대응한다고 말합니다. 논리학에서 A는 A다 라는 동일률이 있듯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과 동일한데 자기 자신과 동일하지 않음은 0이라는 개념들의 집합으로 정의됩니다. 이로써 개념들의 외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논리적인 방식으로 1, 2도 정의되는 것입니다. X는 0이라는 것은 하나이기에 자연수 1이 정의하고 X는 0 또는 X는 1로 2가 정의되죠. 다른 자연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가 순수한 논리적 방식으로 정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 수학자이자 철학자 버드런트 러셀에 의해 무너지고 맙니다. 여기서 유명한 러셀의 역설이 나타납니다. 러셀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집합들만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X를 가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합 X가 자기 자신을 원소로 포함하면 집합은 그 자신의 정의에 의해 자기 자신을 원소로 포함하지 않게 되죠. 반대로 집합 X가 자기 자신을 원소로 포함하지 않는다면 집합은 그 자신의 정의에 의해 자기 자신을 원소로 포함하게 됩니다. 이는 집합 X가 자기 자신을 원소로 포함하면서 원소로 포함하지 않게 되죠. 결국 이는 거짓이며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러셀은 더 쉽게 이발사의 역설로 설명합니다. 세비야의 한 이발사는 앞으로 나는 자기 수염을 스스로 깎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수염을 전부 깎아준다고 하였는데 단 스스로 깎는 사람은 깎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이발사의 수염은 누가 깎아줘야 하는지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이발사의 수염을 깎아주는 경우에 이발사는 수염을 스스로 깎지 않는 사람에 속하기에 자신이 수염을 깎아야 하죠. 하지만 이발사가 스스로 자기 수염을 깎는다면 스스로 깎는 사람에 속하기에 자신의 수염을 깎아주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순수한 논리적인 방식으로 정의한 수가 모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결국 프레게는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말죠. 이후 프레게는 논리적으로 언어를 다루면서 언어의 의미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나온 논문이 뜻과 지시체에 관하여입니다. 여기서 의미를 뜻과 지시체를 구분하였죠. 뜻은 용어가 그 대상을 지칭하는 방식입니다. 지시체는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지칭합니다. 예로 수박이란 단어는 과일 수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실제 수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존 의미 이론에서는 둘을 구분하지 않고 고유 명사로 지시체와 의미가 같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두 가지 명제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샛별은 새벽별이다 라는 명제와 두 번째로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샛별, 새벽별, 개밥바라기는
모두 금성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금성은 새벽 저녁에만 관측되는데 새벽일 때는 새벽별이라고 부르죠. 반대로 개밥바라기는 개에게 밥을 주는 시간, 저녁에 관측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나의 지시체에 뜻이 두 개가 된 것이죠. 샛별의 사전적 의미를 안다면 샛별이 새벽별이라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밥바라기의 의미를 모른다면 타당성을 판단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지시체는 같아도 의미 뜻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시체가 없어도 뜻이 있다면 객관적인 언어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예로 마법사, UFO, 유니콘과 같은 단어들은 지시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뜻이 있기에 언어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종 정리. 모든 훌륭한 수학자들은 적어도 절반은 철학자이고 모든 훌륭한 철학자들은 적어도 절반은 수학자이다. 최종 정리를 하자면 프레게는 생전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자신의 철학이 이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인정받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철학적 기획은 실패하였지만 이를 바탕으로 지성사의 전환을 시키는 데 기여하며 언어 철학 또한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프레게였고요. 다음 시간엔 화이트헤드에 대해 보겠습니다.